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는 밀짚모자 일당. 그중 평화를 사랑하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선량한 소녀 비비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주인함의 원피스 이야기 특별편 밀짚모자 일당 비비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18세, 키 170cm, 본명 네팔타리 비비, 이명 미스 웬즈데이. 그녀는 전 밀짚모자 일당이며 전 바로크워크스 프론티어 에이전트였고 현 알라바스타 왕녀입니다. 지금의 비비는 성격이 밝고 활발하며 정의롭고 격이 없는 왕녀지만 오다 작가님의 말에 따르면 초기 설정에는 지나가는 악역 1위였다고 합니다. 비비의 설정의 변화와 함께 원피스 특유의 공주님 구하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크워크스 편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비비는 첫 등장 때만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는 엑스트라였으며 파트너 미스터 나인과 함께 찌질한 악행을 거듭하고 망가지는 전형적인 삼류 악역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확실히 바로크워크스의 에이전트 첫 등장했을 때와 달리 알라바스타의 공주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성격이 완전히 딴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의 처리를 위해 고래의 목숨 따위는 하찮게 여기거나 파트너와 단 둘이 있을 때도 상당히 찌질한 모습을 보이는 등 위장 중이기 때문이라고 옹호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릅니다. 미스터 바이브와 미스 발렌타인에 의해 비비가 위장 침입을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서 도망치다가 그들에 의해 머리에 묶인 끈이 풀리면서 외모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최근 작가의 인터뷰에서도 비비의 머리 푼 모습을 그린 직후 공주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해당 설정으로 가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말본이나 더빙판에서는 편하게 이름으로 부르지만 사실 원판에서는 존댓말 캐릭터로 밀짚모자 일당 대부분을 누구누구 씨라고 부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연하인 초파는 토니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연상인 조로의 경우는 오히려 별명이 입에 붙어서 미스터 무사도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후 이야기해드릴 위스크피크에서 연애에도 경계를 풀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현상금 사냥꾼들을 싹 쓸어버린 조로에게 된통당한 경험도 한몫한 듯합니다. 비비의 목차는 강력함은 없습니다. 무력은 일부 겁쟁이 트리오에 속하는 나미, 우속과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둘과 다르게 겁이 전혀 없습니다. 딱 봐도 위험한 냄새가 풍기는 리틀가든에 나미와 우섭은 무서워서 상륙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비비는 기분 전환을 한답시고 루피, 카쿠와 함께 정글 속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로, 나미와 함께 미스터3에게 붙잡혀서 밀랍 인형이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조로가 자기 다리를 잘라서 탈출한 뒤 싸우려고 하자 자신도 같이 자기 다리를 잘라서 탈출하고 함께 싸우겠다 나서기도 했습니다. (18년) 전 알라바스타 왕국의 국왕 네팔타리 코브라와 왕비 네팔타리 티티 사이에 비비가 무남동녀로 태어났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백성을 대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무렇지 않게 왕궁을 벗어나 평민 아이들과 부대끼며 자랐죠. 13년 전 오왕궁에서 코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주먹의 대화를 통해서 코자와 친해진 비비는 아르바나의 말썽꾸러기들로 구성된 모래모래단의 브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자는 아버지 토토와 함께 사람이 살지 않는 오아시스 유바를 개척하기 위해서 아르바나를 떠났습니다. 코자는 떠나면서 비비에게 훌륭한 왕녀가 되라고 말했죠. 4년 전 비를 부르는 가루, 댄스 파우더를 사용한 바로크워크스의 공작으로 왕이 거주하는 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무려 1년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민심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는데 왕궁에서 대량의 댄스 파우더가 발견되면서 결국 전국적인 대규모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에는 배후 세력이 있다고 눈치챈 비비는 사랑하는 조국을 위협하는 진정한 흑막과 그 진정한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가람과 함께 바로크워크스에 잠입했고 그런 거 치고 너무 잘했는데 프론티어 에이전트 미스 웬즈데이 행세를 하면서 몰래 최고 사령관 미스 올 선데이를 미행한 결과 왕의 부하 실무의 일원 크로코다일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곧바로 크로코다일에게 발각되고 크로코다일은 자신의 정체를 난 비비를 숙청하기 위해서 위스키피크의 오피서 에이전트 미스터 바이브 페어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신출내기 해적단이 있었으니 루피가 현상금 3천만 베리의 수배자라는 사실을 알고 위스키 피크로 유인한 비비는 일당을 술과 음식을 이용해서 재운 뒤 미스터 A, 미스터 먼데이 페어와 나머지 사원들을 이끌고 그들을 습격하지만 바로크 워크스의 존재를 알고 취한 척 연기를 한 조로에게 딱 걸려서 비장의 무기인 매혹의 현기증 댄스까지 동원하나 100명이나 되는 현상금 사냥꾼들과 함께 추풍 낙엽처럼 쓸려나갔습니다. 직후 오피서 에이전트인 미스터 파이브와 미스 발렌타인 페어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가람에게 모든 진실을 듣고 부탁을 받은 조로에게 도움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후 리틀과든과 드럼섬 등 다양한 경험과 바로크 워크스와의 계속되는 전투를 겪으며 드디어 알라바스타에 도착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되기 전 무사히 알라바스타에 도착하고 나서는 반란군을 이끌고 있는 코자에게 진실을 알리고 무의미한 싸움을 멈출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반란군의 거점 유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반란군이 크로코다일의 능력으로 주기적으로 유바를 덮치는 거대한 모래 폭풍을 피해서 카토레아를 본거지로 옮긴 뒤였죠. 그곳에서 호자의 아버지 포토와 제외한 비비는 반란군이 마지막 공격을 감행할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카토레아로 발길을 옮기려 하지만 루피는 갑자기 그만둘래 라고 말하며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루피가 갑자기 발길을 멈춘 것은 설령 반란군을 설득하는 데 성공해도 크로코다일이 건재한 이상 똑같은 일을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란군과 백성들, 왕국군의 무의미한 충돌을 피하고 싶었던 비비는 그게 무슨 소리라며 다그치는데 루피가 사람은 언젠가 죽는데 모두가 죽지 않는 걸 바라는 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냐고 말을 하자 비비는 울컥해서 루피를 마구 때리며 팩트, 루피는 고무라 물리 공격이 아프지 않다. 모두가 죽질 않길 바라는 게 뭐가 나쁘냐. 지금 걸 수 있는 건 내 목숨밖에 없다며 눈물을 흘리죠. 그런 비비에게 루피는 동료니까 우리 목숨도 걸어도 된다고 일갈하며 크로코다일에게 안내해달라고 부탁하고 비비는 만악의 근원인 크로코다일을 토벌하기 위해서 진로를 그의 본거지 레인 베이스를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루피와 조로, 나미와 우솝이 크로코다일의 함정에 빠져 해루석 감옥에 갇혀버리고 홀로 남은 상황에서 크로코다일과 대면한 비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공작 슬래셔로 크로코다일의 목을 쳤습니다. 당연히 공격은 통하지 않았고 크로코다일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국왕군과 반란군을 비웃으면서 밀짚모자 일당과 비비를 바나나 악어가 있는 수조에 가두고 떠났습니다. 다행히 상디와 초파의 대화력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스모커도 있었습니다. 별로 한 건 없어요. 크로코다일을 놓친 비비와 밀짚모자 일당은 루피가 홀로 크로코다일을 붙잡고 있는 동안 먼저 아르바나로 달려갔습니다. 유바 때와 다르게 늦지 않게 아르바나에 도착한 비비는 초카루가모 부대를 탄 일당이 오피서 에이전트들의 시선을 모으는 동안 진격해오는 반란군을 향해서 멈추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국왕군에 잠입한 바로크 워크스의 끈앞풀이 대포를 쏘면서 결국 호자와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가전으로 아수라장이 되는 거리를 뚫고 궁전에 도착한 비비는 몇 초만이라도 사람들의 주목을 모으기 위해서 이 궁전을 파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크로코다일이 나타나 호위대를 모두 때려 눕히고 앞으로 30분 뒤 궁전 앞 광장에 직경 5km를 날려버릴 수 있는 특제 폭탄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비비는 뒤늦게 나타난 코자와 함께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줄여보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역시나 국왕군에 잠입한 바로크 워크스의 끈앞풀이 코자를 저격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전쟁이 다시 진행되면서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비비를 보고 짜증이 솟구친 크로코다일은 비비의 멱살을 잡고 넌 나라를 구할 수 없다 고 쏘아붙인 뒤 궁전 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루피가 페루를 타고 나타나 비비를 구했습니다. 너의 목소리는 우리가 듣고 있다는 루피의 말을 듣고 마음을 추스린 비비는 나머지 일당과 함께 포탄을 찾아서 온 거리를 쏘다녔습니다. 포격 단 1분 전에 포탄이 광장 시계탑에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일당의 도움을 받아 시계탑 꼭대기까지 오른 비비는 포격수 미스터 세븐 페어를 무찌르고 대포의 심지를 잘랐습니다. 하지만 포탄은 시한폭탄이었고 너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크로코다일의 조롱을 떠올리고 결국 비비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페루의 장렬한 희생으로 폭탄은 공중에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쟁의 광기에 물든 사람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비는 어떻게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누구도 듣지 않는데 미친듯이 싸움을 멈추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호소가 끝나는 동시에 처절한 혈투 끝에 루피에게 패배한 크로코다일이 지하 암벽을 뚫고 나와서 하늘 위로 솟구쳤고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비비는 수많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내전을 멈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뒤 비비는 동료를 따라서 모험을 하기 위해서 다시 바다로 나갈지 아니면 아직 전쟁의 상흔이 남은 조국에 남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비비에게 나미는 12시간 동안 결정할 여유를 주겠다며 내일 낮 12시 정각에 동쪽 항구에 딱 한 번 배를 댈 거라고 말한 뒤 먼저 궁전을 떠났습니다. 왕녀라는 사실을 따분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직감한 비비는 꼬박 하룻밤을 고민하게 됩니다. 긴 고민 끝에 비비는 역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조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년 동안 미룬 비비의 입시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비비는 그동안 모험을 떠올린 뒤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비는 연설을 시작했고 이 연설을 듣고 동쪽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당은 포기하고 닻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별의 말을 직접 전하기 위해서 비비가 2년 동안 미룬 입시식을 이가람에게 맡기고 동쪽 항구에 나타났습니다. 아직 모험을 더 하고 싶지만 역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떠날 수 없다고 말한 뒤 눈물을 흘리면서 언젠가 우리들이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동료라 불러주겠어? 라고 물었죠. 그러나 일당은 동쪽 항구의 포진한 해군에게 한나라의 왕녀가 해적과 같이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비비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배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대신 동료의 증표가 새겨진 왼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이었던 알라바스타 왕녀 비비, 진정한 동료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긴 시간을 함께하면서 바로크 워크스 편은 비비의 알라바스타 구하는 대서사시와도 같은데요. 과연 비비와 밀짚모자 일당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반디 채널의 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